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정진 회장님이 셀트리온 주총에 나타났습니다. 자, 역시나 소방수라는 별명. 아, 정말 예전에 서정진 회장님이 무릎 꿇고 운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물론 셀트리온 정말 오랜 주주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이 회사를 일궈내기 위해서 쇼맨십도 장난이 아니시고 이거를 이끌어오기 위해서 정말 힘든 시기를 오랫동안 거쳤던 분이세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기업들을 최근에 좀 영상을 좀 많이 찍어 올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기업들 자체가 지금 주주총회가 상당히 있고 우리 기업들이 예전과 다르게 정말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들 주총에서 무슨 언급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 지금 하나씩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어서 셀트리온도 지금 주주총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나 이런 점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좀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3월달 최소 100% 이상 급등이 예상되는 대시세 종목입니다. 자, 앞서 제가 드렸던 추천주는 바로 오토앤 일동제약 같은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를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도 매수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께 2월에 바로 일동제약,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들 다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3월에는 오토앤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 3월달에 다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1번이라고 지금 보내주신 분들 위에 있는 번호 010-7752-4774로 숫자 1만 이렇게 보내주시면 요런 종목들 세력 매집주 바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런 종목 바로 이제 궁금하시죠? 그냥 그저 그런 세력이 매집한 게 아니라, 자, 그냥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바로 메이저 세력이 바로 최근에 매집을 끝마친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아보실 분들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숫자 1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3월달 최소 100% 이상 상승이 가능한 종목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월에 오토앤, 뭐 일동제약 이런 종목들 놓치신 분들 3월달 마지막 추천주 4월달에 급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오늘 굉장히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호재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5차 협상에서 바로 공통된 이해에 도달했다, 요런 소식이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목도 중요하지만 바로 종목 위에 업종이 있고요. 업종 위에 시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이고 가장 작은 부분이 종목이에요. 시장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종목, 이건 확률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좋다라면 업종들도 많이 상승이 나오고 그 중에도 종목들이 우후죽순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항상 시장에 대한 부분들 조금씩 변화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깨알같이 알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제 4월은 과대 낙폭 성장주를 줍줍할 기회다라는 소식이에요. 자, 그래서 오히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주가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그리고 2차전지 반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역시나 2차전지 반도체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성장주죠. 그 중에서도 이익을 잘 내는 종목들을 보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한 부분, 바로 우크라 전쟁이 최대 변수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바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말 좋은, 여러분들 이런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좀 위험한다 이런 부분들보다도 정말 과감하게 한 번쯤 배팅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5차 협상이 끝마쳤다는 요런 소식들. 자, 그런데 과거와 뭐가 다르냐, 요 부분만 좀 빠르게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예전 같았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을 하고도, 자, 이게 협상인가? 아니면 그냥 미팅인가라는 그 정도의 어떤 결과만 좀 냈다라고 하면, 자, 이번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좀 제시가 됐어요. 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한테 제안을 받았어요. 크림반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15년간
조금 이제 의미 있게 좀 토의를 하자. 니들이 원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듣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언급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일단 총알은 일단 러시아한테로 좀 돌아갔어요. 러시아가 어떤 선택을 하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데 지금 전쟁 상황을 보시면 러시아가 지금 패전 소식이 너무나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생화학 무기 혹은 핵무기예요. 요렇게까지 가느냐 아니면 협상을 끝마치느냐 요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푸틴이 강한 카드를 언급하는 요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요 정도 패전 소식이 나왔는데 생화학 무기, 핵무기 이런 것들의 준비 상황 이런 것들은 기사에 계속 나오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쓰면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정말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건데 러시아 푸틴 지금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 장기 집권 포석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이대로 러시아를 무너뜨린다. 자, 요런 부분도 사실은 좀 북한의 김정은이랑 뭐가 다를까요? 자, 요렇게 한 다음에 다시 자기들이 원하는 카드를 쥐기 위해서 강한 얘기를 계속해서 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이 조금 가까워지고 있는데 요 부분을 하루 이틀 내에 조금 강한 어떤 좋은 신호가 나오면 이것은 거의 뭐 이제 휴전이 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증시에서는 아주 훈풍이 직접적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증시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너무나 그동안 많이 주가들이 할인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한번 이렇게 바닥을 찍은 다음에 반등을 하다가 전쟁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쌍바닥을 거의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한다면 지금 정도가 되니까 기업들이 실적도 좋고 펀더멘털이 상당히 좋더라. 그런데 이런 대외적인 악재만 해결이 되면 수급이라든지 펀더멘털에 기반한 진짜 반등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재를 하고 있는 터키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 보도를 내고 있는데 가장 그동안의 협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비교해 볼 때 가장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공통적인 이해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가장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면서 푸틴과 젤렌스키가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을 때 주식시장 한 번쯤 저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한 번쯤 배팅이 확실한 종목들 삼성전자 뭐 이런 기반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이런 지금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주도적인 성장주 한 번쯤 크게 좀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그래요. 종목보다 더 중요한 건 업종이고요. 업종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자 이 시장이 지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셀트리온 종목으로 돌아와서요. 자 현재 주총에서 서정진 회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냐, 이게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기업의 방향성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전부 설명드릴 테니까 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갑자기 오늘 영상을 좀 많이 찍어서 자 여러분들 일단 셀트리온 서정진 명예회장님 요 분은 일단 물러났어요. 그런데 주주로서 등장했다라고 해서 이제 현장 방문은 아니지만 이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연결 자체를 이렇게 좀 사이버라 그러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화면으로 좀 연결을 해서 했는데 자 이분께서는 비상 상황에서 소방수 역할을 하겠다라며 주주들과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일단 나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어떤 힘든 부분에 바로 목소리를 내서 응답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이분이 일단 명예회장님으로서 사과부터 했어요. 참 멋있으신 분이세요. 자, 그러면서 3사 합병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요. 이 상장 3사가 합병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회계 감리를 굉장히 오래 받았어요. 이 회사가 회계 감리를 지금 뭐 거의 뭐 몇 년 받았나요? 자, 정말 이 회계를 진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 기업적으로는 손해가 좀 막심했다고 해요.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57개월이래요. 자, 그러니까 뭐 10년, 뭐 이런 10년치 재무제표도 다 뒤지고 이러면서 회계 감리를 했지만 그래도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단 한 주도 쉬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주주들한테는 막대한 손해를 입혀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했을 때 이분이 이길 수는 있는데 그러면 3, 4합병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지금 아쉽긴 하지만 이런 행정소송을 하기보다는 3, 4합병에 대해서 주주 원하는 합병을 추진하겠다, 요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그렇지만 비상 상황에서 서 회장님이 좀 나서달라 뭐 이런 게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주총에서 나왔는데, 자, 카카오 주총과는 굉장히 사뭇 다르죠. 자, 역시 소방수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 정말 카카오 주총 보고 좀 놀랬잖아요. 5명이 제주도에서 했대요.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200만 주주 국민주 카카오가. 그런데 이 서정진 회장님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져서 좀 안 좋았던 우리 주주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랬어요. 일단은 운영상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서 좀 그랬고, 주가라는 부분에서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실적을 보여주는 거 말고는 없다라고 좀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그렇잖아요. 대내외 악재가 터지고, 사실 지금 이것도 그래요. 이 회계 장부 조작, 그리고 뭐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와서 주가가 빠지는데, 대체 이분이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을 했고, 지금 대내외 악재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러면 사실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가를 올리는 건 주가 조작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셀트리온 회장님은 주식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운영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이 기업의 성과를 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저는 참 이렇게 이런 주주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저는 참 이분은 좀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기업가들도 뭐 그렇지만 이분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전 증여를 안 한다. 기업 그 자식들한테. 자, 사전 증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자,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회사가 다른 기업들과 다른 점은 가족이 그룹 계열사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 삼성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자, 가족들이 삼성은 거의 뭐 우리나라를 지금 제패를 하고 있는 그 정도인데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우리나라 법상 셀트리온은 국영기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국영기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전증여는 하지 않겠다. 기업가로서 정도를 얻겠다. 아, 정말 이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 회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가 조금 이 회계를 공부를, 제가 이제 회계사 공부를 좀 몇 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계를 할 때 이분이 참 머리를 처음에 잘 썼어요. 없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이 회사라는 게. 처음에 얘는 되게 오래됐거든요, 이 회사가 만들어진 지. 그런데 힘들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로 이제 헬셀트리온이 이전 상장도 하고 그러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있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정말 잘 만들었죠, 사실. 그러면서 제조사, 판매사 이렇게 나눠버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똑똑한 회계사가 만든 어떤 그런 방안 같아요. 이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 사주는 어떤 문화가 있고, 먼저 미리 사줘도 환불하고 반품하는 정책이 있지만 외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미리 제조사가 판매하는 요 방식을 써가지고 지금 하나를 상장을 시켜놨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해외 판매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발목을 잡으면서, 그런 게 어딨냐, 전 세계에 이런 회사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떤 이게 좀 분식회계다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있었던 거죠. 이런 처음에 만들었던 방안 때문에. 자, 그런데 셀트리온 회장님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신 말씀은 참 제가 보기엔 정말 멋있으신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내렸지만, 자, 결국은 기업 가치로 증명하겠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2022년이죠. 그리고 이제 2022년 유럽에서의 자가 면역 질환제 휴미라, 2023년 미국에서 자가 면역 질환 휴미라. 자, 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사실 셀트리온을 구할 정말 독보적인 카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셀트리온에 대해서 합병이라는 좋은 이슈도 있고, 휴미라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요게 좀 나오게 되면 미국에서 정말 10년간 1등을 차지한 말도 안 되는 블록버스터 약이에요. 거기에 바이오시밀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요거 준비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또 많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저기 뭐 에이프로젠인가?
저기 있잖아요. 에이프로젠 그쪽에서도 하고 있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그쪽 지금 이거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제품이 이제 2022년도에 유럽에서 그 휴미라 자가민약 치료제가 풀려요. 그 치료제가 풀려서 그쪽에서는 팔 수 있는데 23년에 이제 미국에서 풀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행적으로 유럽에서 잘 팔린다면 그 부분이 23년에 미국에도 정말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그 부분까지는 우리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확실하게 여러분들 정말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